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어제는 시장에 충격을 줬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가 있었던 건데요. 월가나 산업은행이나 이외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10월에 이어서 11월 달도 일자리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모두의 예상은 아니었고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정도 걱정을 하면서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죠. 왜냐면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꾸준히 연말 특수로 인한 소비 증가라던가 생각보다 여행업계가 정말 호황인 부분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로 인해 임시직이나 계약직의 증가가 눈에 띄게 커질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들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예상을 하고 있었다곤 해도 수치를 들여다보자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무려 26만 3천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전망치는 20만 명이었는데요. 훨씬 높게, 정말 말도 못하게 높게 잡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어제 시장이 깜짝 놀라서 막 순식간에 엄청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 회복해서 약간 하락이긴 하지만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정도로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렇게 고용 수치가 말도 못하게 높게 나온 것과 더불어서 또 뭐가 문제였냐면요. 우리가 사실 고용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걸 걱정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본질은 임금 상승률 때문이거든요. 임금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임금이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니까 연준에서도 엄청 골머리를 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10월 달에 0.4%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11월 달은 0.6%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임금이 계속 안 꺾입니다. 그리고 이 0.6%라는 수치가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 게요. 월가에서는 예상치로 0.3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치보다도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그러니까 작년 10월은 4.7%였는데 이번 11월은 5.1%가 나왔습니다. 고용 수치도 높게 나온 상황에서 이건 당연히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제가 안타까운 건 월가 애들은 사무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는 짓이 오로지 거시경제 분석하고 시장 예측에 모든 걸 쏟는 집단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인가요? 일개 유튜버인 저조차도 예상했던 부분을 이렇게 삑사리를 심하게 내면 어쩌잔 말입니까? 네,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거시경제를 분석할 때 월가의 자료를 참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그럼 분야별로 어디가 어떻게 늘었나 한번 봐볼게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결국은 서비스업이었습니다. 레저나 접객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버린 건데요. 무려 8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우선 식당이나 술집들 이런 곳에서 아무래도 고용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다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죠. 연말이면 친구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모임 자리 자체가 많아지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설거지하고 서빙하는 종업원들도 고용을 더 많이 해야 할 테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호텔 쪽도 많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여행업계가 그렇게 호황인데 호텔업계도 안 좋을 수가 없죠. 두 업계는 원래 같이 가는 거니까 여행을 떠나면 숙소를 잡아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놀이공원 쪽에서의 고용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부분이죠. 연말 되고 하면 기분 낸답시고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많이들 놀러 가니까 애가 있는 일반 가정뿐 아니라 커플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럼 데이터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대체 어제 왜 이런 충격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하락폭을 다시 다 메꿀 수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시장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은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야, 이거 연말 특수라서 이렇게 일자리 수 확 오른 거 아니야? 연말에야 워낙 이벤트도 많고 보복 소비도 늘어나고 하니까 당연히 파트타임이며 계약직이며 더 고용을 했을 테고 그래서 더 깜짝으로 많이 오른 거 아닐까? 보면 어쨌든 CPI 수치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잖아. 이것과 상관없이 CPI는 계속 잡혀가는 추세 아닐까? 그럼 또 지난번과 같이 CPI 발표 폭등할 텐데 라는 희망 회로를 돌렸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월이 인플레를 잡는 데 있어 임금 상승률이 주요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고 발언한 부분도 있기도 했고요.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제부터 12월 14일 FOMC 전까지 또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연준 인사들이 그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는 기간에 돌입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은 연준에서 시장을 억누르는 발언은 나올 수가 없구나. 악재성 발언 쏟아내고 이런 거 없겠구나. 거기에 어쨌든 파월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비둘기적인 부분이 있었으니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 하면서 다시 쫙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물론 모든 결과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일단 올 연말까지는 현금을 잘 쥐고 시장을 주시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걱정하고 있는 연말 대폭락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 입장을 유지할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멍충이님
이하이님 코카콜라 membership 가입 감사드립니다. 풍류쥐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도가 아니라 두라고 읽는 게 맞는 거죠. 예, 두베스트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고구마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나연이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한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더 다양하게 넓혀드리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올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감사한 후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